쓸모없는 것은 함부로 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2년 동안의 헌신이 쓸데없는 감정의 낭비였단 말인가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처분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풍경의 공명, 진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결혼 12년 차 공혜가 한서연에게 서울 도심 끝자락에 위치한 시아버지의 박진영 고물상은 거대한 침묵 그 자체였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서연은 어김없이 그곳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직접 깎은 나무 숟가락으로 차린 도시락과 화학세제 대신 쌀뜨물로 준비한 청소 도구들을 들고 말이죠. 서연은 헌신적인 며느리였습니다. 아니, 헌신적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지난 12년 그녀는 가족은 서로에게 헌신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이 차가운 관계를 견뎌왔습니다. 결국 사람이 살면서 남길 수 있는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내어준 마음의 온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 박진영에게 서연의 밝고 긍정적인 태도는 경박하게만 느껴졌습니다. 78세의 그는 오늘도 고물상 깊숙한 곳에서 수집된 녹슨 철물들과 빛바랜 유리 조각들을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 고물들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과거의 냄새가 사라진 사람들의 숨결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서연이 정성껏 수선한 낡은 나무 의자를 아버님은 망치로 부셔버렸습니다. 새로 만들어야지. 고쳐 쓰는 건 미련한 짓이다. 서연은 속이 상했지만 아버님은 늘 그래왔으니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새로운 것으로 만들려는 서연의 끊임없는 시도는 아버님에게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남편 선우는 IT 엔지니어답게 늘 효율과 합리를 내세웠습니다. 아버지, 그거 그냥 버리고 새 것으로 사세요. 서연 씨, 쓸데없이 고생하지 말고. 그런 남편의 합리적인 무관심은 서연의 헌신적인 신념에 미세한 하지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날도 서연은 고물상 구석진 곳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먼지에 쌓인 무언가가 그녀의 눈에 띄었습니다. 낡은 풍경이었습니다. 쇠 부분이 녹슬어 소리가 나지 않는 완전히 버려진 풍경이었죠. 서연이 그것을 조심스럽게 손으로 닦으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쓸모없는 것은 함부로 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서연의 등 뒤에서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문득 12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신혼 시절 그녀가 고물상에서 발견한 아름다운 풍경 사진이 있었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산사의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서연은 그 사진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액자에 넣어 집에 걸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 사진을 찢어버렸습니다. 쓸모없다. 그때도 지금과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고물상을 나서며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소리 없는 풍경? 그리고 목소리 없는 나의 헌신. 혹시 나도 아버님에게 그리고 이 가족에게 그저 쓸모없이 맴도는 것에 불과한 건 아닐까? 버스 정류장에서 고물상을 돌아보며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12년 동안 견고하다고 믿어온 신념에 작지만 분명한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온 자신의 삶이 어쩌면 그 낡은 풍경처럼 소리 없이 흔들리기만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예감을, 바람에 흔들리는 고물상 간판이 삐걱거리며 내는 소리가 마치 부서진 풍경의 마지막 울림처럼 그녀의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서연의 평온한 일상 아래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쓸모없는 것은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 그날의 차가운 말은 서연의 마음에 얇지만 깊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 말은 계속 맴돌았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헌신이 단지 무시당하는 것을 넘어 쓸모없음으로 규정당하고 있다는 느낌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과연 내가 이 가족에게 무엇인가? 12년 동안 쌓아온 이 관계는 대체 무엇이었던 것일까? 그런 의문들이 서연의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균열은 곧 구체적인 갈등으로 발전했습니다. 남편 선우가 병원에서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아버님의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서연 씨, 이제 정말 심각해요. 아버지 혈압도 높고 당뇨 수치도. 당장 고물상을 정리해야겠어요. 서연은 반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여보, 아버님에게 고물상은 삶의 전부인걸요? 갑자기 그걸 빼앗으면. 선우는 단호했습니다. 서연 씨,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고물은 고물일 뿐입니다. 아버지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서는 경제적인 효율성이 우선이에요. 당신의 헌신은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와서 낭비는 그만해요. 낭비. 그 단어는 서연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며칠 후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서연이 고물상에서 청소를 하던 중 실수로 아버님의 낡은 나무 상자를 넘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안의 물건들이 흩어졌습니다. 녹슨 만년필, 빛바랜 편지들, 그리고 손때가 자욱이 묻은 낡은 철제 명함통. 아버님은 그 광경을 보자 경악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심장이 바닥에 떨어진 것처럼 상자를 낚아채며 격렬하게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남의 물건을 함부로 대하지 말거라. 내 손때가 묻는 것도 싫다. 아버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으로. 서연은 그 순간 아버님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단순한 화가 아닌 깊은 상실과 절망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뻔한 사람의 공포를. 그날 밤 서연은 신우이 선아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니, 그 상자 안의 물건들은 6.25 전쟁 때 헤어진 아버님의 형님 유품이에요. 형님은 서해 가셨는데 전쟁통에 행방불명이 되셨거든요. 아버님은 평생 형님을 찾으셨지만. 선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버님에게 그 물건들은 형님과의 마지막 연결고리인 셈이죠.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람과의 유일한 접점이니까. 서연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아버님에게 그 고물들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상실의 물리적 증거이자 평생 지켜야 할 존재의 가치였던 것입니다. 서연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붓글씨를 끌어안고 울던 그 밤을. 어머니가 그 붓글씨를 치우려고 할 때 자신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막아섰던가를. 자신에게는 그 붓글씨가 아버지의 마지막 온기였듯 아버님에게는 이 고물들이 형님의 온기일 터였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그 깊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외면하며 자신에게 분노를 쏟아내셨죠. 그에게 나는 그의 상실을 이해하는 존재가 아닌 그저 그의 소중한 것을 훼손하는 방해물이었나 보다. 서연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내가 이 외롭고 닫힌 관계에 과연 맞는 존재인가? 그날 밤 서연은 고물상 근처를 혼자 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며 내는 소리가 더욱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두 개의 상실이 공명하는 것처럼. 아버님의 상실, 그리고 자신의 상실.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헌신이라고 믿어온 것들이 어쩌면 상대방의 상처를 더 깊게 파는 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그렇다면
진정한 온기란 무엇일까? 진정한 헌신이란 무엇일까? 서연은 아버님과 남편 그리고 이 고물상이라는 공간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온기의 가치에 대한 더 깊어진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첫 번째 균열이 이제 상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깊고 더 아픈 상처로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설상가상으로 고물상이 위치한 지역에 재개발 확정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갈등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고물상을 비워야 할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편 선우는 아버님의 상태를 핑계로 고물상 철거를 강행하려 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우선입니다. 재개발 보상금 받아서 편안하게 요양원에 모시는 게 현실적인 해결책이에요. 선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 고물들 다 폐기물 처리 업체에 넘길 겁니다. 서연이 간절하게 맞섰습니다. 선우 씨, 그건 단순한 고물이 아니잖아요. 아버님, 형님의 유품이 섞여 있어요. 아버님의 평생을 지탱해온 기억의 유산이라고요. 하지만 선우의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기억이 밥 먹여줍니까? 나는 아버지에게 돈과 안정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서연 씨 공방 정리하고 합치면 보상금으로 새 아파트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당신의 쓸데없는 감정 때문에 가족 전체가 손해볼 수 없습니다. 쓸데없는 감정. 그 말은 서연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서연의 헌신을 최종적으로 부정하는 배신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쓸데없는 것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남편과의 대화에서 모든 방법이 막혔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버님은 병원에 입원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그 소중한 유품들은 하루아침에 폐기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서연은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을 때 9살이었던 서연은 아버지의 붓글씨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어른들이 아이가 뭘 안다고라며 모든 것을 정리해버렸고 서연은 무력한 채로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들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때의 무력했던 자신이 지금 다시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물상 깊은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버님의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낡은 철제 명함통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명함통 안에는 서예가였던 형님의 빛바랜 명함과 함께 형님이 썼던 것으로 추정되는 부서진 붓 한 자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붓을 손에 쥔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서연의 내면에서 강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소중한 것들이 아버님의 평생이 내 어린 시절의 상실처럼 또다시 무의미하게 버려지게 둘 수는 없다. 서연은 굳은 얼굴로 공방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매매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제가 가진 공방 건물과 모든 자산을 당장 처분하고 싶습니다. 계약금은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삶의 방식이자 가장 소중한 기반이었던 공방을 처분하여 고물상의 보상금을 웃도는 금액으로 고물상 전체를 인수하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12년 동안 헌신해온 며느리가 아닌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그날 서연은 절망의 끝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며느리 서연의 공방 처분 및 고물상 인수 결심은 비밀리에 첫 번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무력하게 당하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고물상을 폐기물 처리장에서 문화적 자산을 발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치밀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찾아간 사람은 신우이 선아였습니다. 45세의 선아는 미술품 경매 전문가로 이 가족 중에서 아버님의 고물에 담긴 진짜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아버님, 형님의 유품 상자에서 발견한 낡은 북과 명함통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선아 씨, 아버님, 형님은 단순한 서예가가 아니셨을 것 같아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붓으로 쓰신 글씨가 혹시 문화재적 가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선아는 붓을 자세히 살펴본 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 씨, 정말 놀라워요. 이 붓의 마모 상태를 보니 선아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맞아요. 아버지가 숨겨둔 보물이 몇 개 있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이 붓의 기법이나 서체를 제대로 연구해 봐야겠어요. 그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숨겨진 서예 작품의 가치 평가를 시작해 볼게요. 선아는 서연의 결정이 옳았음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서연은 그때부터 밤낮 없이 고물상 지하 창고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낡은 병풍, 훼손된 두루마리, 먼지에 덮인 서첩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꺼내어 선아에게 전달했습니다. 12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동료의식이었습니다. 선아의 전문적이고 따뜻한 응원을 통해 서연의 외로움은 조금씩 해소되어 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자신의 신념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서연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선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연 씨, 선아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서체 정말 대단한 발견이에요. 6.25 전쟁 직후 잊혀진 서예가의 초기 작품이 맞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선아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숨겨진 가치가 상상 이상이에요. 우리가 가진 자료를 바탕으로 고물상 전체를 개인 기록 유산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어요. 결정적인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연은 굳게 닫혔던 고물상 문을 활짝 열고 들어섰습니다. 거대한 고물 더미 사이로 들어오는 오후 햇빛이 그녀의 단호한 눈빛과 굳게 담은 입술 위로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곳은 버려진 쓰레기들의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잊혀진 가치들이 다시 빛을 볼 수 있는 희망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서연의 첫 번째 반격이 성공했습니다. 이제 남편과 시아버지, 그리고 이 모든 편견과 무시에 맞서는 진짜 결전을 위한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희생당하는 며느리가 아닌 자신의 신념을 위해 싸우는 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 선우와 일시 퇴원한 시아버님은 서연이 자신의 공방을 처분하고 고물상 인수를 추진했다는 사실을 신우이 선아의 실수로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은 서연이 아버님의 돈을 노린다고 오해하며 분노에 찬 채 고물상으로 달려왔습니다. 한서연, 선우의 목소리가 고물상 전체를 울렸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에요? 공방을 팔아치우고 이 폐허를 인수한다고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결국 당신도 아버지 돈을 노린 거였군요. 하지만 서연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돈이라고 하셨나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돈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죠. 아버님의 상실감, 고독, 그리고 형님과의 기억까지도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쓰레기통에 쳐넣으려 했잖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12년 동안 나는 아버님께 온기를 전하려 했지만
당신은 늘 나를 쓸데없는 감정의 낭비라고 무시했죠. 그때 아버님 박진영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시끄럽다. 내가 내 상실을 뭘 안다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격했습니다. 너 같은 경박한 것이 함부로 나의 삶을 건드려. 하지만 서연은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아닌 정당한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압니다. 아주 잘 알죠. 서연의 목소리가 고물상에 울려 퍼졌습니다. 12년 전 아버님은 낡은 풍경 사진을 찢으며 나의 온기를 거부하셨죠. 그날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을 끌어안고 울던 어린 시절의 저를 아버님이 외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깊은 깨달음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아버님은 형님의 상실을 혼자서만 짊어져야 하는 고통이라고 스스로를 가두셨고 누구도 그 고통을 건드리는 것을 착취라 여긴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자신의 아픔을 스스로 벌하고 있었어요. 선우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착취라니.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네. 당신들이 아버님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다면서 형님의 유품을 폐기물로 만들려 한 것이 바로 가장 잔인한 감정적 착취입니다. 서연이 준비된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돈이 아닌 아버님의 진짜 가치를 지키는 겁니다. 당신들이 버리려 했던 유품들의 법적 가치 평가 서류 여기 있습니다. 서연은 선아와 함께 준비한 문화재적 가치 평가서를 내밀었습니다. 서류 속 6.25 전쟁 직후 잊혀진 서예가의 유산이라는 문구가 고물상의 정적을 깼습니다. 남편 선우와 아버님은 완전히 논리적으로 패배했습니다. 선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마지막 발악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봤자 결국 고물이야. 내가 뭘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아버님의 눈빛에는 미묘한 죄책감과 흔들림이 스쳤습니다. 서연의 폭로가 그의 심장 깊은 곳에 닿았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12년간의 침묵과 오해가 마침내 진실의 빛 아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철거 직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서연은 고물상 앞에서 최종적인 선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선우와 시누이 선아가 착잡한 표정으로 서연의 곁을 지켰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이 들렸습니다. 아버님이 병원에서 이 소식을 듣고 휠체어를 탄 채 고물상으로 급히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서 내린 아버님의 목소리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연아, 제발 멈춰라. 그의 목소리는 애원하듯 떨렸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너의 그 경박함이 사실은 따뜻함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안다. 아버님의 고백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물상이 내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고물들은 나의 상실이다. 너는 내 삶을 살아라. 하지만 서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제 평화로운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의 상실을 대신 짊어지지 않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겁니다. 제가 이 고물상을 인수한 것은 아버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녀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12년 전 아버님이 찢어버린 낡은 풍경 사진의 가치를 제가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연은 준비해온 서류를 재개발 담당자에게 전달하며 결정적인 행동을 실행했습니다. 이 고물상은 문화재 등록을 추진 중인 개인 기록 유산 보존 지구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법정에서 판결문을 읽는 것처럼 명확했습니다. 철거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순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철거 담당자들은 당황하며 물러섰습니다. 불도저가 멈춰섰습니다. 아버님은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죄책감과 후회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1차 반전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서연의 얼굴에는 아쉬움이나 슬픔 대신 압도적인 해방감이 떠올랐습니다. 12년 만에 처음 맛보는 자신의 삶에 대한 완전한 주도권의 맛이었습니다. 서연은 낡은 고물상 문을 활짝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먼지투성이 창문들을 하나하나 열어젖혔습니다. 오랫동안 갇혀있던 햇빛이 고물상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흙먼지를 털어내고 어둠을 걷어내며 그녀만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서연의 모습에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에너지가 흘렀습니다. 이제야 내 삶의 주인이 된 것 같았다. 서연의 마음속 목소리가 고물상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가치 증명.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먼지들을 날려보냈습니다. 낡은 풍경이 마침내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처럼 나의 삶도 이제부터 진정한 공명을 시작할 것이다. 서연은 고물상 한가운데 서서 두 팔을 벌려 새로운 삶의 공간이 가져다 줄 자유로움을 온몸으로 맞이했습니다. 햇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그녀의 선택이 옳았음을 온 세상이 증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고물상을 임시 공방으로 개조하여 활기찬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무거운 상실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재료가 새로운 예술로 거듭나는 창조의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망치질 소리, 사포질 소리, 그리고 서연의 작은 콧노래가 고물상을 가득 메웠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아버님 박진영이 비를 맞으며 서연의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몰라보게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한때 완고했던 그의 어깨는 굽어 있었고 눈빛은 깊은 후회로 잠겨 있었습니다. 문턱에 서서 아버님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후회와 눈물로 떨렸습니다. 나 때문에 내 공방까지 팔게 만들고 내가 너에게 너무 큰 짐을 지웠다. 아버님의 고백이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이제야 안다. 그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내가 형님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를 버리지 못하고 평생 고물처럼 지켜온 것이 사실은 나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벌이었다는 것을 내가 내 죄책감을 걷어내 주었다. 아버님은 자신이 겪었던 고난을 털어놓았습니다. 요양원에서 느꼈던 고독함, 형님의 유품을 잃을 뻔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평생을 혼자 짊어진 상실의 무게에 대해서 말입니다. 서연은 그런 아버님을 보며 연민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아버님, 서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확고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위해 희생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버님의 상실은 아버님이 홀로 마주하고 치유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헌신적인 며느리가 아닌 낡은 것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공예가입니다. 서연은 아버님의 후회를 받아들였습니다. 함께 낡은 재료로 작은 장식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의 서툰 손길과 서연의 능숙한 솜씨가 어우러져 작은 나무 조각이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여전히 말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물상 전체를 인수한 후 그녀가 진행한 최종 결정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공방 매매 자금과 고물상 인수의 최종 목적에 대한 질문들을 아버님이 던질 때마다 서연은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버님과의 관계를 존중하는 창작 동료라는 새로운 선으로 재정립한 후 아버님은 새로운 삶의 활력을 얻고 돌아섰습니다. 서연은 혼자 남은 공방에서 창문 너머로 아버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은 치유의 길로 접어들었다. 서연의 마음속 목소리가 공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수많은 고물과 나의 모든 자산을 들여 이 공간을 지켜낸 궁극적인 목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이 공방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은 언제쯤 제자리를 찾게 될까? 서연은 공방 구석에 쌓아둔 수백 개의 낡은 풍경을 응시했습니다. 크기도 모양도 재질도 모두 다른 풍경들이 정성스럽게 분류되어 쌓여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녹슬어 소리가 나지 않았고 어떤 것들은 부서져서 형태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눈빛에는 깊은 목적의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서연은 그 수백 개의 풍경들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고물상은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낡은 풍경 공방이라는 새로운 간판이 걸린 그곳은 서연이 창조와 치유를 이어가는 평화로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이전보다 더욱 밝고 내면이 단단해진 모습으로 한 아이와 함께 낡은 나무 조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과 서연의 큰 손이 함께 붓을 잡고 낡은 나무 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성장을 완성한 주인공의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그때 서연은 인터뷰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인터뷰어가 질문했습니다. 한서연 작가님, 당신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고물상을 지켜냈습니다. 이 모든 자금을 들여 이룬 낡은 풍경 공방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단순히 공방의 확장인가요? 서연은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찼습니다. 이곳은 상실미술치료센터로 재탄생했습니다. 서연의 진짜 목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공방을 처분한 자금과 고물상 인수를 통해 얻은 모든 문화적 유산의 가치는 미해결된 상실감을 겪는 모든 이들을 위한 심리적 안식처를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깊은 이해가 담겼습니다. 아버님은 평생 형님에 대한 상실감에 갇혀 고물을 모았고 저 역시 어린 시절 아버지의 부재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깨달음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고물이 상실의 상징이 아니라 풍경처럼 맑은 소리를 내는 치유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연이 매매한 공방 건물의 매각 대금은 사재로 쓰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돈은 상실치료재단의 종잣돈으로 기부되었습니다. 아버님의 고물이 단순한 유산가치 인정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헌신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서연은 개인적 이익이 아닌 궁극적인 지혜와 덕망을 위한 목적을 실현했습니다. 서연은 창가에 걸린 아버님과 함께 만든 낡은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자 풍경은 맑고 아름다운 소리를 냈습니다. 아버님은 고물을 모으며 고독했지만 그 고독이 결국 많은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지혜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서연의 마음속 목소리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인생은 정말 짧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온기를 타인의 상실과 공명시킬 때 그 삶은 짧은 인생을 넘어 영원한 울림을 남긴다고 믿습니다.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자연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새들이 지저귀며
따뜻한 햇살이 공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낡은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맑고 아름다운 소리를 계속 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상실을 겪은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는 위로였고 치유였고 희망이었습니다. 서연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낡은 풍경의 공명은 계속될 것입니다. 모든 세대에게, 모든 상실을 겪은 이들에게 영원한 울림으로 띵, 띵, 낡은 풍경의 맑은 소리가 마지막 여운으로 울려 퍼집니다.